오늘 사건의 피해자는 스티븐 헤릭이라는 남성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킴벌리. 그녀는 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원래 사람이 서로 반대 성향에게 끌린다고 하죠. 남편 스티븐은 성격이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에 반해 아내 킴벌리는 매우 외향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인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너무 다른 성격의 두 남녀가 만나 어느덧 결혼 9년차 부부가 됐습니다. 집의 경제 상황은요, 너무 좋았어요. 부유한 편에 속했죠. 그리고 둘 사이에 딸도 하나 낳아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좋아, 돈도 어느 정도 있어, 자식도 있어, 부부 사이도 나빠 보이지 않아. 크게 뭐 고민거리 없어 보이는데 역시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안다고 하죠. 사실 이 아내 킴벌리는 항상 마음속에 사직서를 안고 사는 직원처럼 이혼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저런 성격이 아주 지긋지긋해. 나랑 너무 안 맞아. 미쳐버리겠어. 내성적이라 삐지면 말도 안 하고 뭐 친구랑 자주 만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가족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하고 맨날 집에 틀어박혀 TV나 보고 앉았고.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꼴보기 싫어. 이에 아내 킴벌리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스티브는 이혼 절대 안 된다, 동의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앞으로 잘할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해요. 그렇게 이 둘이 합의한 건 알겠다, 마지막 기회를 줄게. 이참에 우리 서로 너무 지쳐있으니까 힐링 좀 하고 오자. 이번 발렌타인데이 날 세인트 마이클스로 휴가를 갔다 오자. 여기서 세인트 마이클스는 미국 동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되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여기 가서 며칠 쉬고 오자. 그렇게 1998년 2월 14일 이 부부는 계획대로 세인트 마이클스의 한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시설 매우 좋아, 만족해. 그렇게 맛있게 저녁을 먹고, 이 여행 온 날이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조트에서 이벤트로 연극 같은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공연을 둘이 보면서 간단하게 샴페인을 한 잔씩 마십니다. 즐겁게 한 잔씩 하고 공연이 끝나 부부는 방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내 킴벌리 혼자 호텔방에 나옵니다. 그리곤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다시 리조트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호텔 방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문고리부터 약간 뜨거워. 문을 딱 열었더니 연기가 아주 순간, 아, 이거 뭔 일 났구나. 지금 이 안에 남편이 있을 텐데. 놀란 아내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프런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바로 방으로 직행. 와, 방 안에 불이 났네. 그 연기 안에서 남편을 찾기 위해 막 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행히도 더듬거리다 보니, 아, 이거 발이야. 바로 남편의 발을 잡아 불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발을 잡아 끌어내다 보니 얼굴은 그때 못 봤는데 딱 끌어내고 보니 너무 참혹한 거예요. 거의 온 몸이 시꺼멓게 탔어. 특히 얼굴이 얼마나 탄 건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타 있었대요. 당연히 사망한 상태. 그렇다면 도대체 불은 어디서 난 걸까? 왜 그는 도망가지 못한 걸까? 처음에 직원들은요, 침대에서부터 불이 난 게 아닐까 의심했어요. 이 아내 말에 따르면 남편 공연 보면서 샴페인 몇 잔씩 마셨잖아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방에 도착하자마자 이 남편이 맥주 한 병에 담배 시가를 피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 모습에 아내 열 안 받겠습니까? 담배 뻑뻑 피면서 관계는 하고 싶어가지고 막 옆에서 깔짝깔짝.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열이 뻗쳐 좋은 말이 안 나갈 것 같고 또 싸울 것 같아.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갔던 겁니다.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나와서 원래 자기는 근처 지역 한 15분 정도 거리에 사는 친구 집에 가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차까지 딱 몰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리조트 쪽이 초행길이었다 보니 길을 잃어버렸어. 이걸 리조트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며 친구 집으로 가려면 또 어떻게 가야 돼. 이도 저도 길을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렇게 친구 집에도 못 가고 뺑뺑 헤매다가 새벽 1시가 넘어 리조트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 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이 나 있었다. 아내는요, 아무래도 남편이 술에 취해 피우던 시가 담배를 침대 옆에 그냥 두고 자버린 것 같다고. 그 때문에 시트에 불이 옮겨 붙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실제 현장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시가 한 갑과 맥주 한 병이 발견됐어요. 이 말을 들은 직원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 시신을 부검하게 되는데 스티브의 혈액에 일산화탄소가 없어. 호흡 기관에 그름이 없어. 폐도 멀쩡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냥 있다가 갑자기 막 불길이 치솟아요. 막 연기가 나. 그럼 사람이 숨을 쉬면서 들숨 날숨 하면서 기침도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목구멍에 그름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안 남아있다? 그렇다면 그가 불이 났을 때 숨을 안 쉬고 있었다는 건데, 안 쉬고 있었다면 한 가지밖에 없죠. 이미 불나기 전 죽어 있었다는 것. 부검이는요, 아무래도 이 남편 독으로 살해당한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무슨 독인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부검해도 안 나온다고. 그렇다면 그 독은 무슨 독이며 어떻게 남편 몸에 들어간 걸까? 경찰은요, 사건 현장에 타담한 잔해들 조사 들어갑니다. 그 결과 이 아내는 분명히 남편이 사망 직전 술을 마시면서 시가를 피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 스티브의 가족들, 지인들 말은 다른 거예요. 우리 아들 시가 안 피워요. 샴페인? 술도 아예 안 마시는 애예요. 실제 스티브가 골프장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직원 한 명이 스티브한테 이거 좋은 시가라고 한번 펴보라고 공짜로 준다고 했었대요. 공짜로.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안 핀다고 거부한 사람이 스티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스티브한테 선물로 시가를 또 준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때 스티브가 아우 하필 또 시가야. 야, 나 시가 안 피우잖아. 난 도대체 이걸 사람들이 왜 피우는 건지 이해가 안 가. 맛도 하나도 없고 쓰기만 하더만. 아우, 야, 별로야. 야, 이거 가져가. 하면서 선물해 준 걸 다시 돌려주기까지 했었다고. 그런 사람이 그날 술을 먹으면서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고. 이에 경찰은요, 킴벌리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그날 술에 시가 피운 거 맞냐고. 그랬더니 지는 죽어도 맞다는 거예요. 100% 맞다고. 그런데 만약 피웠다 한들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 시가는요 되게 느리게 탄대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시가를 막 피우다가 시가에 불이 그대로 붙여져 있는데 그 상태로 땅바닥이나 풀숲, 사건 현장처럼 침대에 버렸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스스로 꺼진다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거기다 호텔 측 왈, 자기 호텔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난연성 화학물질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난연성 화학물질, 제가 쳐보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처리를 침구에 다 해놓는다고. 우리 호텔 친구들은 불이 잘 안 붙는 그런 재질들인데 느리게 타는, 화재 날 위험이 거의 없는, 그런데 뜬금포 시가에 의해 불이 붙었다는 게 하나부터 10까지 아내 킴벌리의 말과 안 맞죠? 니년이 남편 죽였구나. 앞서 그랬잖아요. 킴벌리 늘 이혼하고 싶어 했다고. 그런데 사실 이혼 이후에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2년 이거 바람났어. 그것도 지보다 10살 어린 놈이랑. 남자한테 눈이 헷가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혼 안 해준대. 그러니까 어떡해요. 나 저 10살 어린 남자랑 새 살림 차리고 살고 싶은데 자꾸 저 늙은이가 내 앞길을 막아. 그래서 죽인 겁니다. 사실 킴벌리가 말했던 사건 당시 자기의 알리바이도 다 엉터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남편과 싸워 혹은 꼴배기 싫어서 호텔에서 나왔어요. 근처 15분 거리에 친구 집이 있네? 그런데 웬걸 나왔다가 길을 잃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겠죠. 야, 여기 어딘데 여기서 어떻게 가냐? 그럼 친구가 알려줄 거 아닙니까? 지는 여기 사니까.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도 일절 안 하고 혼자 삥삥 헤매다가 돌아왔다?
이에 대해서 그녀는요, 늦은 저녁이라 친구를 깨우고 싶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친구 집에 가려고 했다면서. 친구 집에 가려고 했던 여자가 무슨 전화하면 친구 깰까봐 전화를 못해.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범죄자의 특징 중 하나, 어쩜 그렇게 슬퍼하는 기색도 안 보이고 시신을 빨리 화장 처리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 부검하겠다고 딱 했을 때 제일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되는데. 이것 자체가 스티브 직계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언, 킴벌리와 함께 일했던 한 직장 동료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킴벌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허구한 날 싸워. 아주 짜증나 죽겠어. 그 새끼랑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제일 큰 실수야.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때 동료는요, 말이 좀 심해서 당황을 했는데 그만큼 엄청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날 간호사였잖아요. 다른 동료한테 아니 병원에 좀 먹으면 죽일 수 있는 독약 같은 거 없나? 있으면 좀 가져가고 싶은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장난이 아니구나, 농담이 아니었구나. 상대방이 이 말 듣고 놀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난이야 장난. 무서워서 농담도 못하겠네. 남편이랑 싸워서 그냥 해본 소리야. 장난이야. 장난 아니었으면서. 실제 다른 동료는요, 킴벌리가 야, 내가 5만 달러 줄 테니까 내 남편 좀 죽여줄래? 그거 아시죠?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하는 거. 상대편이 네? 하면서 놀래면 장난이야 장난. 뭘 그렇게 놀래. 진짜 죽여달라고 하면 난리 나겠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 딱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 아내 킴벌리에 대해 집중 조사 들어갑니다. 봤더니 10살 연하와 바람에 이 여자 남편 스티브가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 이거 가입해놨네. 남편이 죽을 시 그녀가 받게 되는 보험금은 40만 달러, 하나로 5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죽인 걸까? 확인 결과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발견된 시가. 킴벌리가 샀네. 시가에다가 독을 발랐나? 하지만 조사 결과 여기에 독이 없어. 그럼 그날 저녁에 샴페인 마셨잖아요. 조사해보니 남편 스티브가 2잔 정도 마셨다는데, 그런데 마신 술 보니까 별다르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독을 먹인 걸까? 뭘 먹인 걸까? 샴페인까지 마시고 멀쩡하게 들어갔잖아요. 경찰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법의학자가 조심히 얘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스티브 아마 독약이 아닌 석시콜린 염화물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 검색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할 때 쓰는 골격근 이완 유지에 쓰이는 약간 마취제 같은 건가 봐요. 이 석시콜린 염화물은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온다고 해요. 주사함과 동시에 온몸이 이제 마비가 되면서 반응이 온다고. 그리고 많이 주사하게 되면 호흡이 멈출 수 있다고. 추정했을 때 당시 부부 공연 보고 술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아내는요, 딱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방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훔친 석시콜린 염화물을 주사기 챙겨온 거에 담아 준비해요. 그리고 딱 나오자마자 무방비 상태로 방심해 누워있던 남편 몸에 푹. 남편 누워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팔에 뭔가를 찌르니까 처음에는 머지했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거 반응 엄청 빨리 온다고. 아내가 주사기로 내 팔을 푹 찌름과 동시에 순간 느낀 거예요. 내 팔부터 해서 몸이 굳어가는 느낌을. 그리고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촉이. 그때서야 뭐야 하면서 밀어내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 몸 안에 남겨진 성분들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스티브 바로 숨이 멎진 않은 듯 합니다. 아마 주사기를 다 놓고 아내가 현장 꾸민다고 자기 옆에서 시가를 놓고 술을 놓고 그리고 막 기름을 막 뿌리고 불을 붙이는 것까지 아무것도 못한 채 온몸이 마비된 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와, 최악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날 죽이는 과정을 내가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내 몸에 막 기름을 붓고 있는데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 그 후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다 해놓고 아내 킴벌리 지는 빠져나갔잖아요. 그 후에 불길이 스티브 자기를 집어삼키기 전에 사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약물이요, 독극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검을 해도 바로 잘 안 나왔던 거예요. 간호사였잖아요. 이런 경찰과 법의학자의 주장에 킴벌리는 반발합니다. 난 억울하다. 날 범인으로 몰지 마라. 내가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있냐? 스티브 평소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내가 죽인 게 아닌 내가 자리에 없을 때 힘들어하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씁니까? 약물 먹고 온몸을 굳게 만든 다음에 불을 어떻게 내?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킴벌리 살인죄 성립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끝까지 남편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1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요, 자기 억울하다고 그렇게 노래 불렀대요. 아니, 스티브는 거의 산채로 아내가 날 죽이는 과정을 내가 다 보고 죽은 거 아니에요. 정말 잔인합니다. 사건 사고를 다루다 보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이 안 해준대. 그럼 이혼 못하는데. 이혼은 하고 싶은데 안 해주니 죽이는 범죄. 이것도 꽤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만 해도 얼른 같이 살고 싶다면서. 그 청순하고 아름다웠던 사랑이 언제 이렇게 껌띠껌하게 변해버린 건지.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10살 어린 남자한테 눈깔 돌아가 살인까지 저지른 한 미친년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